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세계 경제는 불안정해졌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나오게 될 강달러 시대의 한국 경제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미리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세계 경제는 불안정해졌는가? 그것을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 즉 신용 경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지금 이 그림에는 큰 두 개의 공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세계의 실물 화폐입니다. 세계의 실물 교역량은 2021년 매년 22조 668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604억 달러어치가 거래된 것이죠. 반면에 세계 외환시장, 돈을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7조 5천억 달러가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는 124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물 경제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피지컬리 존재하는 그러한 물건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죠. 그런데 반면에 화폐 경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근거해 줄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우리가 무엇을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의 하는 물건의 가치,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수단이죠. 가치 저장수단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물건을 갖고 다니기보다는 화폐를 이용해서 교환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폐 경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화폐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경제는 실질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보조 수단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실물 경제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이 근본위 제도죠. 그런데 근본위 제도가 없어지면서 화폐 경제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화폐를 발행해요. 마구마구 발행해요. 달러도 발행하고.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달러에 근거해서 발행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자기네 나라 마음대로 발행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발행하는 양이나 속도도 일정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보다도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화폐를 2배 이상을 늘려서 발행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자이안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를 융자 주도의 경제라고 말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실물 경제의 보조 수단이 돼야 되는 화폐 경제가 이제는 124배가 돼갖고 전혀 실물하고는 영향을 안 받고 심지어는 실물이 화폐 경제에 종속이 돼 있죠. 그런데 이 128배의 화폐 경제는 어떤 의미예요? 다 부채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지면서 이게 128배가 된 거죠. 처음에는 국가가 중앙은행에 빚을 졌지만은 이것이 레버리지라는 뻥튀기 수단을 통해서 계속 돌다 보면은 이게 무한대로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의 경제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요만한데 그 화폐상, 금액상, 수치상으로는 128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128배는 뭐예요? 부채죠. 그 128배라는 부채를 이제 세계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한계에 온 것이죠. 거품이 128배가 된 거예요. 그 128배의 거품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하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지금 불안정하게 돼 있고 또 언제 터질까 사람들이 겁내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 다음 책 강달러 시대의 한국 경제 거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럴 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기업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의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 강달러 시대의 한국 경제의 미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